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의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유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신유 같은 경우에는 극신강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 신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러냐? 일단 신의 일주의 오행의 구조입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요, 바늘이기도 하고 보석이기도 하고 음금인데, 이것이 병화와 합의되고 을목과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금생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겨울을 낳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는 게 수인데, 금은 구성 성분이 70%가 음이고요, 30%가 양인데, 반대로 수는 100%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는 게 결국 나의 에너지를 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허해진다, 약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설명하면 신약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욱 분해를 해보면은 해수는요, 인의 한 목이 되며 사해충이 됩니다. 그리고 역마지이며 무가 7일, 갑이 7일, 임 16일입니다. 그런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신의 일주는요, 목이 15%, 수가 35%, 금이 50%입니다. 그랬을 때 목의 역할을 본다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과 목은 서로 상반되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일주의 유명인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현비님, 유아님, 제노님, 진영님, 김현수님, 이연희님, 양정아님, 헤이즈님, 안재현님, 남지연님, 김연경님, 김혜윤님, 라미아님, 차인표님, 이미자님, 황재성님, 김유나님, 배두나님, 김현숙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및 형상은요, 하얀 돼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의 일주의 용신은요, 신의 일주가 필요한 오행은 어떤 오행이냐면은, 일단 억부론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신약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동일한 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후론으로 본다면 수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금도 강하고 수도 강하고 음기가 강한 건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필요한 오행은 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조후랑 억부랑 벌써 갈라졌어요. 이랬을 때 용신 잡기가 조금은 초보자들이 접근했을 땐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통관론으로 본다면 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토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신약 일주일 때는 채워주는 부분은 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조건부로 보면은 화나 토가 필요할 텐데 토를 우선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신의 일주의 성격입니다. 신에는요,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의 일주는요, 일단은 음기가 많은 성향이에요. 금이 많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수가 많은 비중이 있을 거고, 금수가 섞여서 많은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에는 금과 수가 섞여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내심 계산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수가 많은 사람은요, 계산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밝습니다. 그리고 금이 많은 사람은요, 조금은 저돌적이고 날카롭기도 해요. 하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알기 어려운, 조금 속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속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으며 사교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금보다는 수의 키워드죠.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언변이 좋으며 협상가로 적절하며 남들의 평판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인다. 이 부분도 금보다는 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신의 일주는 상당히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내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의 일주의 직업입니다. 일단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 그리고 종교, 이렇게 유리하고요. 전부 다 심리적인 케이스가 비중이 크죠. 그리고 반대로 명예를 따지는 게 2순위라고 봅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군경검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학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신의 일주들은 남을 도와주는 부분도 유리하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의 일주의 병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존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신이 있는데 신이 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신해 일주의 해인데 이 해가 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보통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은 아닌데 신의 자체가 음기잖아요. 근데 음의 오행이 더 들어온다면은 음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 사람이 우울할 가능성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게 있겠지만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겠죠.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의 일주의 병조는 신신병조는 어려움이나 비참한 일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금이랑 수의 다른 점은 아까는 수의 좋은 점이었잖아요. 이번에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오래 갑니다. 금도 오래 가는데 수는 더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장렬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려움이나 비참한 일을 겪으면요,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 같은 경우는 역마인데 이 역마성을 가진 수의 기운이며 인기나 활동성이 강한 부분으로 좋다. 여기서 말한 활동성인 부분은 역마이기 때문에 이동 같은 운송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음기가 강한 사람은 온라인 쪽에 더 유리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운전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은 육체성이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존 같은 경우에는요, 3존이 되어서 삶의 기복이 많고요,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주변에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고 고독하게,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반대로 저렇게 해가 많은 경우에는 우울하고 자기의 생각이 과다해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음기 자체가 3존까지 가면 너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때로는 극신약으로 갈 수도 있죠. 신금인데 저렇게 해가 바다가 돼버리면은, 수가 너무 과다해버리면은 사람이 어렵죠. 그리고 신의 일주의 주역이라면요, 주역으로 봤을 때는 택지치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치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지혜롭다, 총명하다. 맞습니다. 음기가 강한 사람은 총명해요. 머리 쓰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차갑고 냉철하지만 세시한 면도 지니고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한다. 과격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해서 임기응변을 잘한다. 근데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제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 힘보다는 머리, 임기응변의 대처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가졌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은 조금은 출세가 빠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순간순간 센스를 발휘하는 부분에서 오는 이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운의 동향에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시기가 변동성은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경험을 먼저 했다면은 조금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금일간에 대한 신강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이번 시간에 신금일간의 마지막 신의 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을 때 신금에 대한 신강력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신유일주가 1순위입니다. 가장 강하고요. 신강력 5천의 극신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축이 두 번째로 신강 1주 2600점. 그렇지만 토 같은 경우에는 저게 토가 낑겨 있으면은 이제 500 단위로 안 끊길 수도 있고요. 저게 600인 특수견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사 1주가 2500점. 그 다음에 신미 1주가 2000. 그리고 신묘가 신약 1주로 신의 1주와 동일한 신약 1주 포지션입니다. 극신약이 없는 부분은 토가 관여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해주는 부분이 지지에는 토가 가장 많죠. 토가 4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신약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포함되는 게 금의 키워드의 특징이죠. 토란 금의 키워드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금의 일간에 대한 총정리가 끝났습니다. 신의 일주를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목화토 금수 중에서 마지막 수의 키워드 하나 남았습니다. 수가 하나 남았지만 이 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임수와 계수인데 다음에는 임수일간의 첫 번째 시간인 임자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